그 다음에 자연선택설인데 이 단원에서 가장 히든이 되어지는 단원이 자연선택. 사실 난 이거 배우면서 되게 잘 모르겠지만 배우면서 하면서 되게 무서운 내용이야. 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집어넣으면 되게 무서운 일이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잠깐 볼게.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찰스 다윈이라는,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예요. 찰스 다윈. 이 있고 이거랑 쌍두마차인 분이 누가 있냐면 멘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두 분이 바로 진화, 유전. 자꾸 너무 많은 거 얘기하면 괜히 있어 보여. 찰스 다윈하고 멘델의 유전이라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창조론에서 진화론의 정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조론은 뭐 하나님 만드신 거, 세상은, 진화론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진화를 거쳐서 계속 이렇게 생물종이 다양해졌어. 둘이 막 싸울 때였거든. 서로 반대 입장이라고 보면 돼. 실제로 있었어. 한 15년, 16년, 17년 이때쯤에 서남이 하나인 고등학교가 있었어. 선한데 하나야. 이런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거든. 거기서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과학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랬대. 맞거나 안 맞거나.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이건 창조론의 반대적 성향을 띠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직업이 대박이야. 멘델 아저씨의 직업이 뭔지 아니? 혹시 그 중세시대 때 보면은 이렇게 카톨릭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거주하면서 지내는 분들 있지. 수도승 뭐 이런 말 있잖니. 직업이 그거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 근데 이게 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 당시 그분이 직업이 아니라 주 업무가 그 당시 그들이 주식이 뭐였냐면 완두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님이 농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되면서 완두콩을 재배하니까 이분이 하는 일은 완두콩 재배하고 기도하고 완두콩 재배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완두콩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 멘델의 유전법칙 보면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녹색 완두, 황색 완두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지. 그분이 맨날 보는 게 완두야. 그거 이상해. 왜 주름진이 3대1 뭐 이런 거 나온 거야. 해놓고 보니까 대박인 거지. 이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창조론은 아닌 듯 이러면 믿겠니? 근데 더 웃긴 건 찰스 다윈도 웃겨.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알아? 선교사야.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막 하시다가 새가 이상한 걸 뭐 읽은 거지.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됐어. 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차분하게 한번 들으세요. 어떤 거냐면 생물이 있어. 어떤 같은 종이 있어요. 같은 종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환경이 좋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개체수가 막 늘어나.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던 그러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원래 있던 애들, 기존 종이라고 할게. 기존에 있던 종이 있고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긴 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가 나온 거야, 지금. 이상한 애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와 얘끼리 경쟁을 해요. 그런 와중에 얘가 기존 종보다 유리해. 상대적으로 두 종이니까 얘는 불리하게 된 거야.
그럼 어떤 친구들이 묻는, 돌연변이가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돌연변이가 분리하면 죽으면 되는 거고 유리한 애는 살아남는 거지. 하다 보니까 얘가 유리하니까 얘는 살아남아요. 얘는 불리하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니까 다른 종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시 새로운 종으로 그 환경에 주도권을 잡아요. 이게 진화의 기본적인 원리야. 다시 해볼게. 두 가지를 예를 들 거야. 자, 얘가 기본적인 자연 선택의 매뉴얼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비교를, 얘를 통해서 가볼게요. 얘. 여기에 기린이 있어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해줘. 기린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막 낳다가 요따시만한 기린이 자손들이 있는데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나무도 그려볼게. 나무도. 아니야, 요거를 요렇게 포지션상 목이 긴 애가 태어난 거야. 돌연변이가. 근데 나무가 그치, 미안. 나무가 요런 나무도 있고 요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어요. 기린은 초식이니까. 그러면 얘가 얘가 색깔로 가자. 얘가 기존 종이고 얘가 돌연변이 종이야. 그러면 얘는 먹을 수 있는 게 여기 정도는 먹을 수는 있지. 근데 얘는 여기 있는 것까지도 고개 숙이면 여기도 먹을 수 있고 여기도 다 먹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얘 발육 상태가 어떨까? 훨씬 더 좋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분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잘 사니까 얘가 자손이 수가 증가를 하겠죠. 대신 얘는 자손 수가 감소한다. 왜? 암수가 교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모르겠지만 짐승들 보면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자애들아 너희가 나중에 어른 돼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할 거야. 그럼 누굴 만나고 싶어? 일단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고 싶지. 키 작고 대가리 크고 돈 못 버는 애 만나고 싶니? 자, 남자애들아 결혼을 해야 될 거야. 어리고 이쁜 여자 만날 거잖아. 나보다 덩치가 더 큰데 이거는 안 만날 거 아니야. 왜냐면 식비도 많이 들 거니까. 너는 남자들은 하여튼 이쁜 애만 따져 라고 막 남자들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애들도 미안 나 얘기하지 마. 기분 나빠. 그건 자연의 섭리야. 그러면 내가 좀 더 우위에 쓰려면 좀 나은 사람이면 내가 그만큼 선택받을 확률이 높겠지. 짐승들도 똑같아요. 공작새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모든 생물도 딱 봤을 때 이 녀석 봐라. 본능적으로 이 녀석이 유전자가 괜찮아. 그러면 그 수컷과 그 암컷과 교배해요. 왜? 생존에 유리한 상태인 애가 돼야 자손이 나와야 생존에 버텨낼 수 있는 종족 유지를 할 수 있거든. 이건 본능적인 부분이야. 진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야 돼. 근데 인간은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왠지 짐승 같아 보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인 거지.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육 상태가 좋지 않고 교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손수가 줄어들고 얘는 발육 상태가 좋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암컷을 어찌됐건 교배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돼? 더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얘네들 이제 아작났어. 얘네들 살다 보니까 여기서 또 돌연변이가 생겨서 더 모가지가 긴 애가 또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또 멸종되고 더 긴 애가 살아남고 해서 지금의 길이는 모가지가 됐다시 길어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할게. 잘 봐. 조심해. 자, 또 다른
이번엔 이건 얘가 됐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 비교는 뭐냐면, 용, 불용, 설이라고 있어요. 용불용설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용, 불용, 설이에요.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라마르크라는 분이 말씀하셨거든. 뭐냐면, 사용을 하면 발달해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게 틀린 말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쪽에서 볼게. 여기서 잘 생각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어찌됐건 내가 좀 더 유리한 종이 되어야 내가 조금 더 풍요로울 수도 있고, 너무 생물학적이다.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야. 하여튼 약간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고, 여기서는 사용을 하면 발달하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단점이 있어. 얘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전이 되지 않아요. 자손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자기가 살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는데 얘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 왜 비교라고 했냐면 얘는 이런 애가 아예 태어나서 자손에게 전달이 되고 얘로 접근하면 전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큰 차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는 사용하면 좋아져요. 하지만 얘는 내가 다시 할게. 잘 봐. 주위에 요거랑 요거를 비교할게. 기린이 있어요. 기린이 먹으려고 요따시만한 목을 갖고 있던 애가 어쩌쩌쩌쩌 막 해가지고 용불용설해서 얘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한 세대, 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가 자손에게는 전달되진 않아요. 자손이 원래 길이를 가진 애가 태어납니다. 이게 용불용설. 여기서 이게 태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얘는 선택받은 거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너희들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나 스스로만 봤을 때 이걸로 끝낼래? 이걸로 끝낼래? 나만 보면 이쪽이 낫겠지. 열심히 하면 발달할 수 있잖아. 근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무슨 말이 좀 이해가 되었을까? 그래서 자연 선택은 문제를 접근할 때 문제는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안 나와요. 이 자연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랑 자연 선택과 용불용설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이따 고급 어휘를 좀 넣어줄게요. 잠깐 한번 끊었다가